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파이썬을 활용해서 계산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는 사실 현실에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그런 장치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죠. 파이썬에서 이 계산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한 다음에 파이썬을 실행해서 인터프리터 상태로 둔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직접 계산식을 5 곱하기 5 곱하기 10 더하기 20 이런 식으로 사칙연산 식을 입력하면 그냥 바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만약에 파이썬 코드로 동작을 하게 하려면 일단은 새 파일을 하나 열어서 05 calculator라고 할까요? .py 파일을 만든 다음에 사용자에게 입력을 인풋으로 계산식을 입력 이렇게만 간단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데이터라는 변수에 저장해서 요 데이터에 사용자가 입력한 계산식을 실행해주는 에버리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데이터를 넘겨주면 이거를 바로 결과를 여기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과는 뭐뭐뭐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게 아주 간단하죠. 두 줄로 지금 끝났는데 실행해보면 여기다가 바로 5 더하기 10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결과는 35입니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죠? 그리고 이 eval이라는 함수에 대해서는 책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간단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윈도우에서 계산기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계산기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좀 보면은 만약에 저희가 5 더하기 5 곱하기 10을 해서 엔터를 치면 100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명령 프롬프트에서 5 더하기 5 곱하기 10을 하면 55가 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인 계산기는 입력이 되는 즉시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결과에 그 뒤에 또 붙는 계산식을 순서대로 계산을 하는데 이 파이썬이나 저희가 eval 함수를 썼을 때는 이 사칙 연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그 결정된 순서에 따라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간에 저희가 입력한 5 더하기 5 곱하기 10을 하면 실제 저희가 사칙 연산을 배웠다고 하면 요렇게 먼저 계산이 되겠죠. 요걸 알고 있는데 윈도우 계산기는 5 더하기 5를 먼저 계산하고 이 결과 10이죠. 그리고 10 곱하기 10을 해서 그래서 얘는 100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이 현실에서 쓰는 물리적인 계산기도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10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를 좀 고민을 해보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일단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윈도우 계산기나 물리적 계산기처럼 그런 스타일로 계산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막연히 생각을 했을 때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 값은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문자열 값에서 요렇게 구분을 해내야겠죠. 먼저 요거를 구분해서 이걸 계산한 후에 그러면 10이 될 테고 그럼 이 10의 결과를 갖고 다시 이 계산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일단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요렇게 요 분리를 할 수 있을지 다시 또 고민을 해보면 사용자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5 더하기 5 곱하기 10 요거를 한 문자열로 전달을 할 겁니다. 물론 그거는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의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5 따로 더하기 따로 5 따로 곱하기 따로 10 따로를 입력하게 하면 그런 프로그램은 안 쓰겠죠. 사용자는 어쨌든 입력하기 편하게 한 줄로 이렇게 입력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위에서처럼 저희가 이 5 더하기 5라는 거는 최소한의 연산식이 되는 거겠죠. 그럼 최소한의 연산식을 생각을 해보면 최소한의 연산식의 기준은 여기죠. 여기란 얘기는 연산자가 있다는 겁니다. 연산자가 앞에 하나 있고 두 번째 하나 있으면 이 프로그램은 어쨌든 최소한의 계산식은 숫자와 숫자 그리고 연산식이 중간에 껴있는 요 한 묶음을 하나의 식으로 먼저 추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생각을 해보면 사용자가 5 더하기 5를 입력할지
뭐 100 더하기 뭐 100을 입력할지 이 자릿수를 저희가 보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사용자가 최초 입력한 이 문자열 데이터에서 숫자와 연산자, 숫자, 그리고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 연산자, 숫자, 이거를 먼저 분리를 하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찾는다는 거는 단순히 이거를 하나의 문자열로 봤을 때 결국에 연산자가 나오는 위치를 찾으면 이 연산자 앞에까지를 하나의 숫자로 인식을 하고 또 반복문을 돌면서 다음 연산자를 찾은 다음에 그 연산자 앞에까지의 값이 숫자, 하나의 숫자로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말이 어려우니까 요거는 직접 코드를 작성하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존의 코드는 자 모두 삭제를 하고, 자 일단 저희가 오퍼레이터라는 리스트형 변수에다가 연산자를 모두 이렇게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 그리고 자 등호도 일단 하나를 추가하고, 자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아야겠죠. 자 인풋에서 계산식을 입력하세요 라고 간단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데이터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포문을 사용해서 저희가 sin 그 다음에 자 데이터를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그럼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을 반복해서 s에 저장을 할 텐데, 자 여기서 저희는 이 사용자가 입력한 이 문자열의 인덱스 번호까지 사용하려고 자 i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하고 얘를 그냥 돌지 말고 enumerate를 써서 요소와 인덱스를 둘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현재 반복 중인 문자가 오퍼레이터에 있으면 연산자죠. 자 그러면 이 전까지 나온 자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뭐 125 곱하기 뭐 100 더하기 5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자열이죠. 자 그러면 자 이 데이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저희는 반복문을 통해서 이거를 i의 인덱스 그리고 s의 문자를 받아서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s에는 1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5가 들어가고 곱하기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데, 자 s는 지금 반복 중인 현재 문자죠. 그러면 처음에 i가 0일 때 그러면 1인데 1은 오퍼레이터에 없습니다. 오퍼레이터는 지금 여기 선언되어 있는 연산자들이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니까 이거는 오퍼레이터에 없고, 자 i가 1일 때 얘도 2는 오퍼레이터에 없고, i가 2일 때 얘도 오퍼레이터에 없고, 자 i가 3일 때 얘는 오퍼레이터에 있죠. 여기에 곱하기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야 될 거는 자 이 위치를 기억을 하고 여기서 문자열 슬라이싱을 써서 그러면 0부터 여기가 3이죠. 3까지를 자 데이터에서 가져오면 요거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저장을 어딘가에 뭐 a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얘를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고 그럼 문자열은 그 다음에는 곱하기 100 더하기 5가 남은데, 자 얘도 빼서 변수에 집어넣고 지웁니다. 그러면 이 문자열의 데이터에는 100 더하기 5가 남아 있겠죠. 근데 이 포문에 의해서 계속 반복을 하니까 얘가 또 빠져나오고 얘 빼고 5 빼고 이런 식으로 숫자와 연산자를 분리를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오퍼레이터인 경우에 자 데이터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지금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125 곱하기 만약에 100이다 하고 했을 때 자 0, 1, 2 그리고 얘가 3이고 4, 5, 6이겠죠. 이 i는 이렇게 증가를 할 테니까, 자 그러면 연산자 위치 지금 여기가 반복문을 돌다 보니까 지금 세 번째인데 그러면은 0부터 자 0부터 3까지 그러면 그 다음 반복문에서 여기에 만약에 뭐 더하기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 연산자부터 요 위치부터 계산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연산자가 등장한 위치를 기억해 줄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하나 선언을 해야겠죠. 그래서 맨 위에 자 아직은 등장한 적이 없으니까 자 last operator force라는 변수에 자 0을 일단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왜냐면 아직 연산자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자 last operator force부터 현재 i까지를
슬라이싱을 해서 자 num이라고 저장을 하고, 자 그러면 라스트 오퍼레이터 포스는 현재 i 더하기 1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 프린트 num s를 해주면 요거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125 곱하기 100 더하기 뭐 1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5 그리고 곱하기 100 더하기가 이렇게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125는 num에 들어있는 값이고 s는 지금 연산자죠. 연산자. 왜냐하면 지금 이 포문의 로직은 연산자 s가 오퍼레이터에 있는 경우에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된 거고, 자 여기서 더하기 1을 해주는 이유도 간단하죠.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125 더하기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은 현재 라스트 포스는 0이었겠죠. 0, 1, 2, 3, 4, 5, 6 만약에 여기 곱하기 또 100이 있었다 그러면 7, 8 뭐 이런 식으로 나갈 텐데, 자 이 라스트 포스는 최초에 0이었죠. 자 0이었고 만약에 s가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오퍼레이터에 있으면, 그러니까 연산자인 경우에는 라스트 오퍼레이터 포스부터 i까지니까 i는 여기죠. 그러면은 0부터 3까지를 슬라이싱을 하게 되는 건데, 자 라스트 오퍼레이터 포스를 바로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만났을 때 얘가 슬라이싱을 해야 되는 영역은 자 여기서부터가 됩니다. 4부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하기 1을 해주고, 그러면 다음 연산자를 만났을 때 4부터 7이 되겠죠. 7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쨌든 연산자는 다 한 글자기 때문에 얘는 따로 뭐 그렇게 더하기 빼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요 s를 따로 빼서 뭐 추가를 해놓거나 저장을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저희는 125 곱하기 100 더하기 2를 했는데, 자 얘는 지금 인식을 못했죠. 왜냐면 이 뒤에 연산자가 있어야 여기까지를 체크하게 지금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맨 뒤에 입력된 값이 연산자가 없으면 저희는 자동으로 요 등호를 추가해 놓은 로직을 하나 또 추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거를 그러면 수정을 좀 하면, 자 계산식을 입력을 받은 다음에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계산식의 맨 마지막 글자가 not in 오퍼레이터에 없으면, 자 없으면 저희는 무조건 데이터에다가 이런 식으로 등호를 추가해주는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125 곱하기 100 더하기 1을 입력하면 자 이번에는 모든 숫자와 연산자를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분리된 거를 어딘가에 또 저장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자 이 위에서 맨 위에다가 작성할까요? 자 input 언더바 리스트라는 자 빈 리스트를 만들고 저희는 여기서 이 num과 s를 저장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 변수를 따로 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여기서 요거 변수를 지우고 input 언더바 리스트 append 함수에다가 바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자 여기서도 input 언더바 리스트 append 해서 s를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야 연산자가 저장이 될 테니까. 그리고 라스트 오퍼레이터 포스를 한 칸 앞으로 이동해주고, 자 프린트해서 input 언더바 리스트 내용을 출력해 보면 제대로 분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실행해서 뭐 150 더하기 100 곱하기 200 뭐 나누기 13 엔터를 치면 자 이런 식으로 숫자 연산자 숫자 연산자 숫자 연산자 아주 잘 동작을 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실제로 자 계산은 이 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조금 다시 살펴보면 자 이런 식으로 150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곱하기 200 뭐 나누기 등등등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열로 되어 있지만 그냥 일단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스트에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냥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3개죠. 3개 리스트의 요소의 개수로 치면 숫자 연산자 숫자 3개입니다. 3개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해서 자 150 더하기 100이니까 250이 나오고, 그리고 요 리스트의 결과로 이 리스트 요소를 지운 다음에 맨 앞에 인서트를 시켜주면 요런 식으로 250 곱하기 200
나누기 뭐 등등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도 3개죠. 3개. 이렇게 해서 250 곱하기 200을 먼저 해서 결과를 나오고 그 다음에 나누기 등등등 이런 식으로 쭉 처리를 하다 보면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떤 최종 값과 등호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개 삭제 그리고 인서트 이 과정을 조금 반복을 하면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작업을 해 봐야겠죠. 자, 일단 이 프린트문은 지우고 자, 여기에 일단 자, while문을 써서 무한루프로 동작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 len 자, 인풋 리스트죠. 인풋 리스트 사용자가 입력한 그 계산식을 숫자와 연산자로 분리해 놓은 그 인풋 리스트의 개수가 2개면 그러면 while문을 탈출합니다. 그 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맨 마지막에 어떤 숫자와 등호가 있는 최종 결과인 상태를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반복문을 도울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탈출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을 계속 해야겠죠. 자, 만약에 인풋 리스트의 개수가 자, 2개보다 크고 and 그 다음에 인풋 리스트에서 첫 번째 요소가 오퍼레이터에 존재한다면 그 말은 이것도 해석을 좀 해보면 자,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뭐 125 그 다음에 곱하기 뭐 100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연산자가 나오겠죠. 여기는 숫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인풋 리스트의 개수가 2개 이상이면 3개가 돼야겠죠. 자, 조건이 그리고 인풋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죠. 자, 이게 여기에 오퍼레이터 연산자에 있냐 없냐를 확인합니다. 그럼 안전하게 장치를 두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요 경우에는 요거와 요거를 요 연산자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리스트를 삭제를 하고 요 자리에 다시 인서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퍼레이터에 있으면 계산을 해야겠죠. 어디랑 하냐면 인풋 리스트의 0번째 그리고 인풋 리스트 1번째의 연산자로 인풋 리스트 2번째까지의 숫자를 자, 템프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델문을 써서 인풋 리스트 0번째부터 3번째까지를 다 삭제를 하고 자, 여기서 이 템프에 있는 결과를 넣어야겠죠. 이거는 자, 에발 함수를 써서 자, 템프로 계산을 하고 이 내용을 인풋 리스트에 위에서 지금 3개를 삭제했으니까 삭제한 그 자리에 인서트를 자, 0번째에다가 하는데 이 에발 함수의 결과를 문자열 형태로 강제로 형 변환을 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프린트문을 써서 한번 중간 결과를 확인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해보면 계산식을 입력하세요. 뭐 100 곱하기 150 뭐 빼기 55 엔터를 치면 자, 요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죠. 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00 곱하기 150을 해서 여기에 15,000이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그 자리를 채우고 뒤에 빼기 55 그리고 등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15,000 빼기 55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 while문을 탈출했다.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실행을 해서 보면 500 더하기 1000 곱하기 20 빼기 뭐 55 나누기 33 더하기 100 이렇게 엔터를 치면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동작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한 번 동작을 하면 끝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사용자가 종료를 하기 전까지 계속 실행이 될 수 있게 그것도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프로그램 전체를 좀 함수화 시켜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def calculator 함수로 자,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서부터 이 전체가 다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전체가 다 들어가고 이 함수 마지막에 이제 계산된 결과를 반환해 줘야겠죠. 저희가 함수로 지금 작성했으니까. 그래서 이 input 리스트에 0번째에 들어있죠. 1번째는 등호가 있으니까. 근데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플로트 형태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프로그램의 메인 로직은 여기다가 작성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이 무한으로 동작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저희가 자 import os
자, OS를 임포트해서 이 OS 라이브러리는 어떤 운영 체제가 제공하는 뭐 명령 프롬프트 상의 어떤 기능들을 좀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OS. 자, 시스템 함수 CLS를 수행해라. 이 CLS는 화면을 지워주는 뭐 도스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먼저 지우고, 자, 데이터에다가 인풋 계산식 입력을 여기서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입력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 안에서 데이터 인풋은 지워주고, 여기서 입력을 받고,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슬러시 exit 문자 열이면, 그러면 while문을 탈출하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겠죠.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력된 내용을 calculator 함수에 이렇게 매개 변수에 인자로 전달을 하고, 이 함수가 반환된 값을 result라는 변수에 받아서 print, 자, f 결과는 result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os. 자, 시스템 함수에 pause 명령어를 써서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프린트가 되고 바로 이 while문에 의해서 반복문이 동작을 할 테니까 이게 없으면 여기서 프린트가 되고 바로 시스템 CLS가 되니까 결과가 바로 지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 지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뭔가 임의의 키를 눌렀을 때 동작하게 이렇게 수정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했는데, 자, 실행해서 결과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CLS가 동작을 해서 화면이 지워졌고, 자, 계산식을 뭐 100 곱하기 7 더하기 뭐 6543 해서 엔터를 쳐보면, 자, 결과는 4243.0입니다.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해서 눌러보면 또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키 막 입력해 볼까요? 자,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뭐 되게 간단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데 처음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스스로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고 이렇게 반복문이나 리스트를 자유자재로 쓰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영상을 봐도 어렵고 책을 봐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어려움을 느끼는 훈련을 하려고 지금 이걸 만든 거지, 이 계산기 프로그램을 꼭 만드는 게 뭐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공부를 좀 재미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지. 그리고 사실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오류가 많겠죠. 항상 얘기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어떠한 그 예외의 상황에 대한 방어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계산식도 예를 들어 더하기를 연속으로 입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ABCD를 입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어떤 공격성, 어떤 입력에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를 적용해보고 그런 식의 훈련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콘솔 계산기 만들기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